네브래스카주. 캔자스 네브래스카법 1854년. 미국의 중심부 넓은 대평원이 끝없이 펼쳐진 네브래스카는 한때 대초원의 황무지라 불리며 개척자들의 도전을 기다리던 미지의 땅이었다. 지금은 옥수수와 밀의 주산지로 잘 알려진 이 지역이 미국 역사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19세기 중반 한 정치적 경랑의 한가운데에 놓였을 때였다. 바로 1854년 제정된 캔자스 네브래스카법 때문이다. 그 전까지 미국은 미주리 협정이라는 법적 장치를 통해 남북 간 노예제 문제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. 1820년에 체결된 이 협정은 북위 36도 30분 선을 기준으로 삼아 그 이북에서는 자유주만 허용하고 이남에서는 노예주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. 당시 미국은 자유를 중시하는 북부와 농업 경제 기반의 남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로 이 협정은 양측의 균형을 유지하며 국토 확장을 가능케 한 최소한의 약속이었다. 하지만 1850년대에 들어와 서부로의 철도, 개통과 새로운 주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. 즉 네브래스카와 캔자스 지역이 반드시 정리되어야 했다. 그는 남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기존의 미주리 협정을 폐지하자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안이라는 정치적 폭풍이 몰아치게 된다. 이 법안은 단순히 주의 편입 절차를 정한 것이 아니었다. 핵심은 신교주의 노예제 존폐 여부를 해당 주 주민의 투표로 결정한다는 주민자결권주의 파푸열러 사브런티 원칙이었다. 더글러스는 이것이 미국의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남부의 노예제 확장을 합법화하는 정치적 타협이었다. 이 법안은 결국 의회를 통과했고 그 결과 34년 동안 지켜져 온 미주리 협정은 공식적으로 무력화되었다. 네브래스카는 지리적으로 북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인접한 주들 대부분이 자유주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갈등이 적었다. 하지만 바로 그 아래에 위치한 캔자스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. 노예제를 지지하는 남부 주민들과 자유주 지지를 위해 북부에서 내려온 이주민들이 이곳에 몰려들면서 극단적인 대립이 벌어졌기 때문이다. 그들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무장을 한 채 실제 충돌에 나섰다. 이로 인해 캔자스는 미국 역사상 보기 드문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고 언론은 이 상황을 피 흘리는 캔자스 블리딩 캔저스라 칭했다. 이 갈등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존 브라운 잔 브라운이었다. 그는 노예제를 악으로 간주하고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은 급진적 폐지론자로 가족과 함께 캔자스에 정착한 후 무장투쟁을 시작했다. 특히 1856년 발생한 포타와토미 학살 사건은 그의 이름을 미국 전역에 알렸다. 그는 노예제에 찬성하는 백인 정착민 5명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이 사건은 남북 간 갈등을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었다. 이때부터 보복과 테러,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한 해 동안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희생되었다. 그 무렵 치러진 선거 역시 혼란의 중심이었다. 많은 남북의 이주민들이 캔자스로 넘어와 불법 투표에 참여하면서 노예제 지지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에 반발한 자유주 지지자들은 토피카의 별도의 정부를 수립하였다. 같은 주 안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두 정부가 공존하는 이 전례 없는 사태는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기이한 정치 상황 중 하나로 기록된다. 이후 연방정부가 개입하여 1858년 재선거를 실시하였고 결국 자유주의자들이 다수당이 되어 캔자스는 자유주로 연방에 편입되었다. 네브래스카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.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유주 편입을 당연하게 여겼고 주변과의 갈등도 크지 않았다.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해 촉발된 갈등은 남북전쟁의 서막으로 이어졌다. 겉으로는 평온한 대평원의 땅이지만 그 배경에는 미국 정치사와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갈등이 응축되어 있었던 것이다. 결국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내세워 노예제를 확장하려 했던 시도로 기억된다. 네브래스카는 이 격동의 역사 속에서 캔자스와 함께 미국 정치의 중심에 선 조용한 목격자였으며 당시의 결정이 훗날 미국 전체를 뒤흔들 내전을 촉발한 중요한 도화선이었다. 지금도 네브래스카를 지나는 길을 달릴 때면 그 평화로운 초원 뒤에 숨겨진 갈등의 그림자가 아득히 느껴진다.